안녕하세요. 푸푸한 보험입니다. 자,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강 지점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블로그 하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강서윤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김선희 지점장하고 같이 간병인 사용 일당과 지원 일당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간병인은 실제 저희가 문의를 받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문의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나이가 어려도 간병인은 필요하고 나이가 많아도 간병인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저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 간병인 보험을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잖아요. 그 간병인 보험이 정말 필요한가요? 우선은 간병인 보험이 제일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선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 감기로 솔직히 아파서 누워있는다라고 해서 간병인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수술을 하고 그 수술 이후에 내가 내 몸이 회복할 때까지 필요한 게 간병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아프면 병원에 가고 더 심해지게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죠. 뭐 이런 수술이 아니더라도 내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혼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누군가가 내 간병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혼자 있게 돼서 내 몸을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없다라면 간병인은 누구나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한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실제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다리 골절로, 허리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가족이 병가나 연차를 내고 한 달간 아빠를 돌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럴 때 만약 나에게 간병인 보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오빠가 병가를 내고 직장을 쉬고 아빠를 간병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드신 부모님도 간병인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또한 오빠가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하질 못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못했다 면 아쉽게도 배우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내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내 부모나 내 동생이 와서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나이 40대 초반에 중반에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병인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에 간병인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완쾌가 빨라진다면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편할 것이고 그리고 재활을 하기에도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병인은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혜지 점장님도 많이 상품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보통 배우자님,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간호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자분들이 입원하시는 경우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간병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간병인 보험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혼자 계신 분들, 젊으신데도 혼자이신 분들은 요즘에 가족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 보험은 정말 젊더라도 그리고 연세가 좀 있더라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아요. 간병보험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종류에 네, 대해서, 맞아요.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간병인 보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일당이라고 하는 내가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을 하고 그 간병인에 대한 일당을 제가 지급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만 원에 간병인을 한 명을 내가 샀다. 30일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0만 원 곱하기 30일. 그럼 300만 원을 먼저 내가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 300만 원에 대한 간병인 비용을 청구를 해서 돌려받는 서비스가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첫 번째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간병인을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 놓으셨다. 그러면 간병인 사용일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간병인을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 라고 하시면 간병인 지원일당이라는 형식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먼저 나가고 차후에 보험금을 청구받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니까요. 그리고 돼서 내가 퇴원을 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뭐 비용을 청구할 거나 아니면 그 보험사에 뭔 내용을 보내야 될 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두 번째 서비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두 가지 상품 중에 다 내용은 비슷비슷하겠지만 내가 간병인을 구하냐, 내가 간병인을 구하지 않느냐, 이게 두 가지 상품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두 가지 상품 중에서 간병인 지원을 더 추천을 해드리는 바인데, 사실 보험료가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간병인 입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으로도 설계가 가능하고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간병인 지원보다. 근데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상품만 있고 간병인 입원일당보다는 보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했을 때는 간병인 지원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나중이 돼서도 간병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저희 고객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일당하고 지원일당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그럼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최근에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70대 여성분이셨어요. 어머님이신데 자녀분이 간병인 사용일당이나 지원일당에 대해서 가입을 조금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 우선은 가입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먼저일 것 같고, 그러면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이냐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70대 어머님께 제가 설계안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하나는 A보험사에 20년 단위로 갱신형 상품으로 간병인 사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준비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간병인 지원일당이라고 해서 요것 또한 10년 단위 갱신형 상품으로 대신 간병인을 지원해드리는 기간은 30일로 설정을 했어요. 간병인을 지원받는 형식은 기간을 30일 또는 60일, 90일, 180일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각 보험사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원 일당이 들어가는 보험사가 내가 어디로 선택을 할 건지, 또한 30일을 할 건지 90일을 할 건지 180일을 할 건지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은 10년 단위 갱신으로 설계를 해드렸지만 3년 단위 갱신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니 혹시라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3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또는 기간을 30일이나 90일이나 180일 단위로 설정을 해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해서 간병인 사용일당을 최대 15만원까지 넣어드리는 설계서에는 실제 보험료가 월 63,070원 가량의 보험료가 발생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간병인 지원일당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기간은 1회당 최대 30일까지밖에 안 돼요. 대신 보험료는 56,560원으로 이렇게 설계해드린 데에는
보험료가 한몫을 하게 됐죠. 왜냐면 30일에 대해서 간병인을 사용을 하는데 56,560원이면 실제 저희가 180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설계를 했을 때에는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보험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경제력이라든지 내가 어머님 보험을 넣어줄 때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서 간병인 지원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최대 한 달까지 또는 90일까지 180일까지로 설정을 해서 설계를 받아서 가입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간병인 사용 일당은 그냥 기본 기준이 180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간병인을 내가 병원에서 쓸 때 하루에 최대 15만 원까지 또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했을 때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2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병원에서 한 병실에 4명을 넣어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으로 통합 서비스를 이루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는 하루당 10,000원씩 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10,000원씩만 보장을 받으시다 보니 실제 내가 내는 돈은 2만 원인데 10,000원밖에 못 받는다. 이게 돈이 조금 아쉽다 라고 해서 이 통합 서비스만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최근에 이거 통합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일당이 지금 현재는 최대로 얼마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통합감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A보험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일일당 최대 12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간병인 보험하고 같이 결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두 개가 만약에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호통합 서비스는 최대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물론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지급 기준은 다른데, 지금 간호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 실제 비용이 그만큼 청구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생각보다 병원에서는 발생이 많이 안 되는데, 이게 일당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가 쓴 통합간병인 서비스 비용보다 보험에서 나오시는 비용이 더 크게 나오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이제 쉬시는 동안에 생활비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라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봐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합간병 서비스를 실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사용을 해보셨는데,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통합간병 서비스로 대략 한 6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하루에 10만 원씩이 나오는 금액이 포함이 됐다라고만 하더라도 실제 내가 사용한 건 60인데 그럼 300만 원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럼 300만 원을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 건가요? 그것보다 더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죠.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서비스 또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나 지원 일당처럼 가입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크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내용은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오늘 이렇게 질문 준비한 것들이 거의 다 얘기가 끝났는데, 혹시 뭐 더 해주고 싶은 얘기나 그런 건 없나요? 뭐 이제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 사용 일당이나 간병인 지원 일당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가 내는 돈에 대비해서 이거에 대한 보장을 받았을 때 보장 금액이 적다거나 또는 내가 받을 일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 요즘에는 입원을 뭐 장기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원을 했을 때 보호자가 옆에 꼭 있어야만 수술이 들어간다라는 뭐 수술이 들어가는 경우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중환자실에서 막 나왔을 때 내 옆에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든지, 이럴 때에는 당연히 내 보호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에는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이나 간병인 지원 일당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준비해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나 김선일 지점장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 소소한 보험으로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소소한 보험 채널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꼼꼼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지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네.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강지점장님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둘이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지금 스트리밍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제 끄덕끄덕 하는 모습만 보셨을 텐데, 저희는 통화를 통해서 저쪽에서 촬영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강지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녹화본으로 오면 이제 하나의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건데, 오늘은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강지점장님도 그렇고 지금 상담이 좀 있는 상황이라 짬을 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스트리밍만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색했을 것 같아요. 촬영하는 저도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인제 이렇게 콘텐츠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올려볼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죠.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강지점장님이 실제 사례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사례에 대한 공유를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못 들으셨겠지만 콘텐츠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했고 오늘은 모두 녹화가 끝나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